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2020년 3월 31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매일 이렇게 장전 체크 포인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좀 확인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좀 남겨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전 체크 포인트 시작을 해보죠.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3.19%, S&P 500은 3.3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3.6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 가이드라인이 내달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4월 한 12일경부터 경제 정상화를 계획을 했었죠. 근데 그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그런 점이 투자의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1일까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날 한국 시장에서도 뭐 알려졌었죠.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코로나19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수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코로나19의 실험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9월 달에 뭐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 초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치료제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예요. 하루빨리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일단 이 하락에 있어서의 반등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이번 하락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추리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네 번째 초슈퍼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네 번째 부양 법안에는 세 번째 법안에 담긴 부양 혜택 기간을 좀 늘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대책이고요. 또한 세수 급감과 지출 급증에 직면한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3일부터 소기업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 부양책이 빛의 속도로 집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의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나 보잉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빅스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전날 13% 가까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와 지수는 역외관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빅스 지수가 13%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점차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처럼 이 빅스 지수가 또 급등을 하지 않는다라면 뭐 사이드카가 발동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점차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유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날 5.7%대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20불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사우디는 5월부터 원유 수출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소식의 하락폭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좀 했었어요. 가격 정쟁을 좀 중단해라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의 중요성에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감산에 대한 합의, 오펙에 있어서의 합의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금 가격은 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있어서의 회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과거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였을 때 지난주 이 3월 초 중순의 시장은 패닉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1.26%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좀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18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왔고요. 매도 금액은 11조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 전환이 좀 됐습니다. 외국인 쪽은 단발성이긴 하지만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우선 해외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부딪히고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여기에서 다시 21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금일 종가 기준 안착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21선에 대한 각도 부분들이 가파르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눌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는 21선에 있어서의 안착을 해주지는 못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주가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아직까지는 뭐 안착을 해주지 못한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21선에 대한 각도가 가파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IT 쪽 섹터 기술주들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 시장 보게 되면 21선에 있어서 안착 시도가 오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보게 되면 21선 자리대가 1760포인트예요. 1760포인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하락 출발, 이 하락의 시발점에서부터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는 얼추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난 이에 조정을 주고 다시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락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는 1847포인트 요 정도인데, 이 정도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1800선 언저리를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21선에 대한 하락 각도가 가파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21선이 하방각을 그리고 있고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어서의 안착 시도,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556포인트죠. 이 자리대까지 가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포석을 두는지가 현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1선에 있어서의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21선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전환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에 있어서 선물 변화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납니다. 막판에 선물의 이 수급 변화 그 부분들이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올해 1분기 마지막 날입니다. 윈도 드레싱 효과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관심주 몇몇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예요. 전자결제 관련주고 대장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결제가 좀 급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양매수,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뭐 29,000원 정도 대 그 부분 같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동진세미캠, RFHIC, 농심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 내수 대표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은 소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쪽이고요. RFHIC는 5G 종목군들인데 중국 쪽에 있어서 수혜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정 시에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포인트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삼성전자 상당히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증시 자금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 신용잔고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증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일단 약간의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게 된다라면 신용잔고가 조금 소폭 늘었어요. 고객인탁금은 1조 2천원 가까이 고객인탁금이 감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뭐 고객인탁금의 추이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고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여전히 쌉니다. 여전히 싼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 여전히 성장 섹터와 고배당 쪽 양쪽에 축을 두고 종목군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장전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